바이네트워크 소식통 1위 뉴스스테이션에 돌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서울은 2026년 여름의 기온 때문만이 아니라 강남에서 부산까지 암호화폐 커뮤니티 전체를 뒤흔든 유출된 소식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준호 씨, 크라켄 거래소의 최신 로드맵 보셨나요? 세상에 지은씨, 저 지금 소리 지르려던 참이었어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제 카카오톡 단톡방들이 메시지로 폭발했다니까요. 크라켄, 그 미국에 있는 거대 거래소 말이죠. 그들이 진짜로 2026년 상장 예정 리스트에 파이 네트워크 이름을 올린 겁니까? 저한테 확인 좀 시켜주세요. 아니면 또 포토샵 장인들이 만든 그림의 떡인가요? 저 이날만 기다리느라 청춘이 다시 들었어요. 2019년부터 채굴 했으니 벌써 7년째라고요. 진정하세요. 물 좀 드시고요. 이 소식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도한 흥분보다는 전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라켄이 막 업데이트한 공식 로드맵에 파이 네트워크가 2026년 3분기 잠재적 자산 목록에 등장한 것은 맞습니다. 이건 예전 잡거래소들의 터무니없는 IOU 상장 루머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크라켄은 미국 내에서도 법적 준수를 매우 엄격하게 따르는 거래소입니다. 그들이 파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법무팀이 현재 파이노드의 분산성과 KYC 메커니즘의 투명성을 확인했다는 증거입니다. 거봐요. 제가 뭘 했어요? 투명하다는 게 딱 맞죠? 7년 동안 사람들한테 KYC 시키고 모공 하나하나까지 검증했으니 달라야죠. 그런데 지은 씨, 로드맵에 들어가는 건 그렇다 치고 도대체 언제 매도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까? 전 법적인 거 뭐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이 뉴스로 파이 가격이 314달러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아니면 또 몇 푼 안 되는 짤짤이가 들까요? 한국의 파이오니어 형님 동생들 2024년에 비트코인 고점에 물려서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이제 파이가 인생을 구원해 주기만 바라고 있다고요. 또 김칫국부터 마시시네요. 크라켄이 로드맵에 포함시켰다는 건 유동성, 리퀴디티와 위상을 보증한다는 신호입니다. 이해하셔야 할 게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은 절대 스캠 프로젝트를 상장하지 않습니다. 이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건 파이의 1억 명이 넘는 커뮤니티에서 나올 거대한 거래량을 이미 내다봤다는 뜻이죠. 하지만 가격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건 그때의 생태계에 달렸으니까요. 변동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비트코인의 롤러코스터 장세 보셨나요? 지금 시장 심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휴, 비트코인 얘기만 나오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어제 짜장면 먹으면서 앱 켰는데 순식간에 6만 달러로 꽂히는 거 보고 살에 들릴 뻔했다니까요. 지난달만 해도 9만이었는데 갑자기 홍수난 것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제 친구 몇 명은 선물 계좌 싹 다 청산당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시 7만 달러 위로 솟구쳐 있더라고요. 시장이 무슨 발작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요? 이거 고래들이 개미 털어먹으려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꼭 장난이라고만 볼 순 없고요. 거시경제의 연쇄 반응이라고 봐야죠. 어제 비트코인이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폭락한 건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ETF들이 매구 압력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오후장에서 바로 11%나 반등했습니다. 2023년 이후 1일 최대 상승폭이죠. 이건 기관들의 저점 매수 자금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강력한 건 알겠는데 심장 떨려서 살겠냐고요. 이러면 저 같은 서민들이 어떻게 버팁니까? 아침에 60K 바닥에서 손절했더니 오후에 70K로 오르면 진짜 한강 가야 돼요. 근데 이번 폭락 사태에 우리 국내 거래소 형님들도 한몫 거들었다면서요? 빗썸에서 또 무슨 대형 사고가 터졌다던데? 정확합니다. 어제 빗썸 사태는 중앙화된 운영 리스크의 전형적인 예시였죠.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의 톱 클래스 거래소가 단지 엑셀 입력 오류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약 2,000 비트코인을 잘못 이체했다는 겁니다. 네? 2,000 비트코인이요? 말 잘못하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잠깐 계산 좀 해볼게요. 7만 달러 기준으로 치면 대략 1억 4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맙소사, 어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들겼길래 그렇게 통이 커요? 그럼 돈 받은 사람들은 다시 돌려줬나요? 아니면 다 인출해서 집 사고 차 사고 날랐나요? 저 같으면 당장 해외로 튀었을 텐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네요. 사건의 발단은 소규모 에어드롭 이벤트였는데 원래대로라면 인당 약 2,000원,
약 1.5달러 정도만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진짜 비트코인이 전송된 거죠. 문제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을 받자마자 수많은 사용자가 빗썸 호가창에다 대고 바로 던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때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0%나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는 즉시 계좌를 동결했고 반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거봐요. 전 이 중앙화된 권력이 제일 싫다니까요. 내 지갑에 들어온 돈인데 자기들이 잠그고 내놓으라 하고. 이게 은행이랑 다를 게 뭐예요? 우리가 실수로 송금하면 책임 없다고 하고 지들이 실수하면 우리 보고 물어내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파이 네트워크에 미쳐 있는 겁니다. 비수타캠 지갑, 내 돈은 내가 지키고 비밀 구절도 내가 갖고 있고 그 누가 간섭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은 씨? 아주 핵심을 잘 짚으셨네요. 빗썸 사태는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코인이 아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라는 격언을 뼈저리게 상기시켜줍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메인넷이 완전히 열리면 비밀 구절만 잘 보관한다면 당신의 지갑은 불가침 영역입니다. 어떤 거래소 사장도 블록체인상의 거래를 되돌리기 버튼 눌러서 취소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24개 단어를 잃어버리면 아무도 구해줄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따 알았다니까요. 귀에 못이 박히겠네. 비밀 구절은 제 허벅지에 문신으로 새겨놨으니까 절대 안 잃어버려요. 그나저나 파이 얘기로 돌아가서 크라켄 건 말고도 오늘 채굴에 보니까 무슨 글로벌 DA 파트너십 공지가 떴더라고요. 또 무슨 하위 프로젝트 만들어서 희망 고문하려는 건가? 오픈 메인넷이나 집중하지 왜 자꾸 앱이니 뭐니 하면서 딴 길로 새는 거죠? 생각이 너무 짧으시네요, 준호 씨. 계속 파이를 상장해서 팔고 싶다고 하시는데 팔고 나면 누가 사나요? 그리고 그들은 왜 살까요? 가격 오르길 기다리는 투기 목적으로요? 그건 폰지 사기 구조예요. 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활용성에 있습니다. 이 DA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코어 팀의 아주 영리한 수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개발자들을 끌어들여 파이 블록체인 위에 전자상거래, NFT 게임, 디파이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듣기엔 좋은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보면 죄다 볼펜 하나 바꾸는데 파이 몇십 개씩 달라는 허접한 물물교환 앱들 뿐이잖아요. 제가 필요한 건 전기요금 내고 비행기표 사고 호텔 예약하는 그런 굵직한 앱들이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그걸 가능하게 해줄까요?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그들은 8주에서 12주 안에 실제로 구현 가능한 프로젝트들에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제주도 여행 가서 파이 브라우저를 열고 호텔 예약하고 렌터카 빌리고 흑돼지 구이 먹고 결제까지 이 모든 걸 D앱을 통해 파이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파이는 전광판 보면서 팔아치울 주식이 아니라 진정한 화폐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D앱들이 크라켄에 상장됐을 때 밈코인들처럼 폭락하지 않도록 파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줄 겁니다. 지혜희 씨가 제주도 가서 고기 사 먹는 그림 그려주니까 군침이 싹 도네요. 하지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고기 사 먹으려 해도 파이 가격이 높아야죠. 1파이에 0.1달러 이러면 평생 채굴해야 밥 한 끼 먹을까 말까인데요.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GCV파라고 해서 여전히 1파이당 31만 4,159달러를 외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좀 허황된 꿈 같은데 지은 씨 생각은 어때요? 314만 1,519달러는 상징적이고 열망을 담은 숫자이긴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이를 실제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년 파이 네트워크가 크라켄에 공식 상장될 때 시초가는 얼마가 될까요? A. 314달러. 현실적이면서도 높은 기대. B. 31만 4,159달러. GCV의 꿈. C. 10에서 50달러. 겸손한 시작. 여러분의 예상 가격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공식 메인넷 소식이 나오는 즉시 파이 가격 전망, 기술적 차트 분석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준호 씨,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요? 전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냥 100달러만 줘도 감격해서 눈물 흘릴 겁니다. 이웃집 녀석들한테 실컷 자랑이나 하게.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댓글 좀 화끈하게 달아주세요. 댓글 잘 쓰신 분께는 제가 칭찬해드립니다. 구독 꼭 누르시고요. 나중에 파이 상장됐는데 출금하는 법 몰라서 저 찾고 울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죠. 오늘 리플 XRP의 미친 듯한 상승세와 파이 네트워크 사이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XRP가 투매 이후 20% 넘게 급등하며 1.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유는 ETF 자금 유입과 고래들의 매집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법적 문제와 국경 간 결제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플이야 알죠. SEC랑 10년 넘게 소송하면서 버틴 맷지방 아닙니까? 근데 파이가 거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파이가 소송에 휘말린 적은 없잖아요? 상관이 있는 지점은 바로 RWA, 리얼 월드 에세츠, 실물 자산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충격적인 뉴스는 중국입니다. 그들이 암호화폐와 불법 스테이블 코인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 인민은행 PBOC가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토큰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실물 자산을 연결해줄 충분히 대중적이고 보안이 강력하며 명확한 사용자 신원 KYC를 갖춘 블록체인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가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파이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KYC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감이 아주 좋으시네요. 중국은 신원 통제를 원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2026년 예상 6천만 명의 신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파이 기반 D앱들이 자산 토큰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파이는 중국이나 한국 같은 까다로운 국가들의 좁은 문을 통과해 합법적인 거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파이의 가치는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 있게 됩니다. 지은 씨가 파이를 그렇게 비행기 태워주시니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왜 바이낸스나 업비트가 아니라 크라켄이죠? 바이낸스가 유동성은 훨씬 크잖아요. 혹시 바이낸스가 파이를 싫어하나? 좋은 질문입니다. 바이낸스는 트레이딩과 투기에 가깝죠. 반면 크라켄은 미국과 유럽에서 규제 준수로 유명합니다. 파이가 크라켄에 먼저 등장한다는 건 코어팀의 전략이 정통성을 먼저 공략하겠다는 뜻입니다. 펌핑하고 끈다는 밈코인 취급받기보다는 명확한 규제를 받는 합법적인 화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일단 크라켄 상장에 성공하면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다른 거래소들도 그 거대한 거래 수수료 파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따라 상장하게 될 겁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간다 이거군요. 정문으로 당당하게. 그럼 좀 안심이 되네요. 전 잡거래소 올라가서 10벌건 기동 하나 쏘고 10호런 기동 꽂아서 우리 파이오니어 형님들 영원히 고점에 물리는 꼴 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대형 거래소 상장은 포식자들의 주의도 끌게 됩니다. 금융시장의 고래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기술 사기꾼들 말이죠. 또 사기꾼이에요. 2026년인데 아직도 채굴러들을 안 놔준답니까? AI가 발전했으면 보안도 더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되죠. AI가 발전하니 사기도 더 교묘해졌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영상 총알을 걸어오는데 니콜라스 코칼리스나 코어팀 멤버랑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크라켄 IEO 조기 당첨됐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보상 수령 안내를 해준다며 화면 공유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당신 지갑의 비밀 구절을 훔쳐보려는 속셈인 거죠. 맙소사, 니콜라스 얼굴까지 흉내낸다고요? 그럼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걸 어떻게 당해냅니까? 요전에도 제 고모님이 이자 50% 받으려면 KYC 다시 확인하라는 문자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저한테 물어봐서 망정이지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모은 5천 파이 다 날릴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비밀 구절, 패스프레이즈를 낯선 링크에 입력하지 마세요. 크라켄이나 파이 네트워크처럼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정품 파이 브라우저에서만 입력하세요. 코어팀은 절대 기술 지원을 위해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돈을 송금하거나 인증을 요구하는 영상통화는 주의하시고 반드시 일반 전화로 다시 걸어 확인하세요. 지윤 씨가 겁주니까 식은땀이 다 나네요. 그럼 이제 2026년 파이가 크라켄에 가는 그 운명의 날을 대비해서 제가 뭘 해야 합니까? 할 일 목록 좀 뽑아주세요. 짧고 굵게, 복잡하게 말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당신과 모두를 위한 생존 키트입니다. 지갑 재확인, 비밀 구절을 최소 2군데 안전한 곳에 보관했는지 확인하세요. 얘를 금고에 종이 한 장, 오프라인 USB 하나, 휴대폰에만 저장하지 마세요. 메인넷 체크리스트 7, 8번 완료. 아직 파일을 메인넷 지갑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당장 하세요. 상장되고 나서 허둥지둥하다가 네트워크 폭주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합리적인 락업.
생활비로 좀 팔고 싶다면 3년 100% 락업은 하지 마세요. 크라켄에서 좋은 가격일 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일부는 10에서 20%는 자유롭게 놔두세요. CEX 사용법 익히기. 크라켄이나 빗썸 쓸 줄 모르면 지금부터 계좌 만들고 신원 확인, KYC 해두세요.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접수 완료. 락업권은 제가 이미 콕 꿰었네요. 손이 미끄러져서 90%를 2027년까지 묶어버렸거든요. 뭐 자식들 물려줄 유산이라 생각하죠. 크라켄 쓰는 법은 다음 영상에서 지은 씨가 좀 가르쳐 주셔야겠는데요. 구체적인 가이드 시리즈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전례 없는 기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회복, 중국의 RWA 개방, 그리고 크라켄의 파이 네트워크 로드맵 편입 소식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진정한 웹3 시대라는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더 이상 휴대폰 속의 꿈 같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빛 속으로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길은 멀고 험하지만 크라켄 지도에 파이 로고 박힌 거 보니까 저는 그냥 뽕이 차오르네요. 파이오니어 형제자매님들 7년 기다렸는데 희망의 초록불 보려고 몇 달 더 기다리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지갑 꽉 잡고 믿음 꽉 잡고 사기꾼 놈들한테 파이 털리지 않게 조심합시다. 맞습니다. 도박꾼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 팟캐스트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함께 이 영상을 여러분의 파이 채굴방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누가 가격 제일 잘 맞히나 아래 댓글 달아주세요. 파이가 공식적으로 가격 터뜨릴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